그랜드 세이코 디자인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볼루션 9 컬렉션은 때때로 권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중후했던 그랜드 세이코의 디자인 언어를 좀 더 감각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다듬어낸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 SBG285는 에볼루션 9 컬렉션이 지향하는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현지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간도 한눈에 보여주는 GMT 기능에다 100m의 방수 성능에 티타늄 케이스를 더한 제대로 된 투러치입니다. 하지만 그랜드 세이코에서는 이 시계를 기존의 스포츠 컬렉션 안에 귀속시키는 대신에 새로운 에볼루션 9 컬렉션에다 귀속시켰습니다.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상한 분류법이라고 여기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SBG285가 기존의 스포츠 컬렉션의 GMT 모델들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시면 이런 구분이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 시계는 지난 4월에 제네바에서 열렸던 워치스 앤 원더스라는 행사에서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요. 행사장에서 이 모델을 먼저 만나본 취재진들이 극찬에 가까울 정도로 호의적인 평가를 해줬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사진만 볼 수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 예쁘긴 하다만 그렇게 칭찬할 정도인가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물을 만져보고 손목에 올려보니까 왜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SBG285는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거나 우락부락한 디자인을 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그랜드 세이코 디자인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별명이 붙여졌던 그랜드 세이코 특유의 자연을 닮은 명품 다이얼이 적용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 모델은 벌써 북미에서는 미스트 플레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신슈 지역의 겨울 아침의 안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신슈 지역은 스프링 드라이브 시계가 제조되는 스튜디오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은 겨울 풍경을 담은 별명이 나올 때 걸작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완전히 흰색이 아니라 티타늄 케이스의 색과 비슷한 연한 그레이 톤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심미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베젤과 다이얼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편안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조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사이즈도 좋지만은 스틸보다 가벼운 티타늄 소재에다가 케이스의 무게중심도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착용감이 더 좋습니다. 꼭 매장에 가서 손목 위에 올려봐야 하는 종류의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로 구동이 됩니다. 많은 시계 애호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기계식 무브먼트의 매력적인 사용감은 거의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하루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초를 벗어나지 않는 쿼츠와 같은 정확성을 자랑하는 엔진입니다. 무브먼트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초침의 움직임에 전혀 끊어짐이 없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델에 들어간 9R66 무브먼트는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합니다. 케이스 직경은 41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3mm입니다. 그랜드 세이코가 그동안 내놓았던 대부분의 스포츠 모델보다 확연히 작아진 사이즈입니다. 러그의 각이 강조된 디자인 때문에 케이스 크기가 수치상의 사이즈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대신에 러그 투 러그는 오히려 짧은 편이어서 위아래로는 상당히 컴팩트할 겁니다. 두께는 13.9mm라서 어메이징 할 정도로 얇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역시 기존의 스포츠 모델에 비해서 1mm 가깝게 얇게 나온 겁니다. 제 17cm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였을 때 무게는 115.2g이라서 아주 가볍게 느껴지고요. 케이스의 무게중심이 낮은 데다가 손목의 커브를 감싸주는 곡선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러그 폭은 22mm이고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2mm에서 20mm로 좁아집니다. 브레이슬릿의 폭이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 다소 큰 감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 모델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심미적으로는 브레이슬릿이 넓어서 시계가 좀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목 위에서 더 안정감 있게 케이스를 잡아주게 됩니다. 크라운 가드처럼 솟아오른 케이스 속에 묻혀있는 크라운은 100m 방수 성능에 걸맞게 스크루다운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6.7mm의 꽤 시원한 사이즈라서 조작감도 좋습니다. 크라운을 풀고 나서 0단계에서 수동 감기를 해보시면
보시면 스프링 드라이브 특유의 지퍼를 올렸다 내리는 듯한 재밌는 조작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1단계에서 날짜창 대신에 로컬 타임의 시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트루 GMT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시면 시간대가 바뀌게 될 텐데요. 트루 GMT 시계에는 전체 시간을 다시 맞추실 필요가 없이 1단계에서 시침만 따로 움직이면 된다는 게 편리한 점입니다. 2단계에서는 보통의 시계처럼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가볍긴 한데 다소 어둡고 탁해서 아쉽다는 편견은 이 시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계에 활용된 고강도 티타늄은 그랜드 세이코에서 레시피를 갖고 있는 합금인데요. 다른 시계에서 보던 티타늄보다 확실히 기본적인 광택 자체가 투명하고 밝습니다. 베젤에서부터 케이스 정면과 측면까지 모두 선명하고 촘촘한 헤어라인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의 다면적인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어라인 브러쉬와 대조되는 거울 같은 자라츠 폴리싱을 모서리마다 적용해 두었습니다. 티타늄이 이렇게 밝은 금속이구나, 티타늄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랜드 세이코의 명성답게 이번에도 티타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이 시계처럼 브레이슬릿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서 만들 때는 보통 브러쉬와 폴리쉬의 대비를 이용해서 짜임새를 강조하기 마련인데요. 이 시계는 약간 의아하게도 브레이슬릿의 피니쉬를 브러쉬 일변도로 해버렸습니다. 사용 중에 스크래치가 적게 날 거라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 조각으로 된 브레이슬릿의 짜임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피니쉬는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쉽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각으로 표현된 검은색의 베젤 마커들에 사용된 글씨체는 이 시계를 위해서 에볼루션 9 컬렉션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글씨가 크지 않음에도 읽기가 좋고요. 트루워치의 분위기를 지키면서 시계의 품격도 해치지 않은 좋은 글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 가장자리가 솟아있는 박스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이 시계의 하이라이트인 미스트 플레이크 텍스처의 다이얼이 보입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다이얼은 금속 소재의 다이얼에다가 기본 무늬를 찍은 다음에 얇은 무광택의 코팅을 여러 차례 입히는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정교하면서도 유니크한 패턴이 구현이 됩니다. 겨울 아침 안개의 풍경을 그렸다는 다이얼 위로 잘 폴리시된 가느다란 초침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게 아주 우아합니다. 초침도 초침이지만은 이 입체적인 패턴 위에 그랜드 세이코의 로고나 여러 프린트들이 어떻게 번지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잘 적용되는가도 궁금해집니다. 에볼루션 9 컬렉션이 보여주는 진화의 또 다른 핵심은 가독성이 더 높아진 다이얼인데요. 우선 멋지게 피니시된 금속 소재의 다각 인덱스는 폭이 더 넓어지고 가운데에 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투라치니까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야광 도료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2시 인덱스는 심지어 폭을 더 늘려서 어디가 12시인지를 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은 초침은 그랜드 세이코 특유의 선명하고 날카로운 피니쉬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초침과 분침의 길이가 르호에 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길어져서 더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요. 시침은 좀 더 굵게 만들고 볼드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분침과 더 확실히 구분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달라진 시침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계 같은 투라치에는 잘 어울린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GMT 치음은 통상적인 삼각형의 팁을 활용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72시간인데 7시 반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동력이 부족할 때 감아줘야겠다는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해 보면은 아주 편리한 컴플리케이션이고요. 3시 방향의 날짜창에는 테두리를 잘 둘러두어서 잘 만들어진 다이얼의 대칭을 망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야광을 봐도 아니하게 만든 시계가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선 지속력이나 밝기의 측면에서 판단되는 야광 성능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GMT 침과 다른 인덱스와 10은 침의 야광색을 구분해 준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아주 센스 있는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백은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9R66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를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백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괜히 스티커로 예쁜 무브먼트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오토매틱 시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보셔야 하는 게 글라이드 휠입니다. 기계식 무브먼트의 속도를 조절하는 이스케이프먼트 휠과 팔렛 포크는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를 내지만은 이 스프링 드라이브의 글라이드 휠은 한 방향으로만 연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스프링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유이자 이 무브먼트의 초침이 끊어짐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글라이드 휠은 우선 배터리가 없는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에서 쿼츠 크리스탈과 집적 회로의 동력을 만들어주는 발전 터빈 역할을 하고요. 다시 쿼츠 크리스탈과 집적 회로에 의해서 자신의 회전 속도를 정확히 통제받습니다. 쿼츠 크리스탈의 진동수에 비해서 글라이드 휠의 회전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은 집적 회로가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글라이드 휠은 기계식 시계의 탈진 장치처럼 다른 톱니들이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스프링 드라이브를 쿼츠라고 분류해야 할지 기계식이라고 분류해야 할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오는 아름답고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거의 완벽한 헤드 부분에 비해서 브레이슬릿은 살짝 아쉽습니다. 물론 티타늄 소재라서 가볍고 착용감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링크 간의 연결이 꽉 짜여 있기보다는 다소 느슨하고 클래스프는 밀드 클래스프이긴 한데 하이엔드의 것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다소 평범합니다. 그래도 클래스프에 미세 조정이 없는 건 생각만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반칸짜리 링크가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섬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클래스프에 미세 조정까지 넣어준다면 참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SBG285는 손목 위에 올려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랜드 세이코의 스포츠 모델입니다. 스포츠 시계다운 존재감은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랜드 세이코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고루한 느낌은 아닙니다. 스포츠 모델에도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간 다이얼이 잘 어울린다는 걸 확인한 것도 이 모델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에볼루션 9 컬렉션이 선보이는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SBG285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